안녕하세요. 쉬운 보안, 당신의 보안, 당근 보안 방망입니다. 오늘은 샘플 문제 풀이 강의 3회로 과목 2의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과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ISRM은 총 5개 과목이 있는데요. 저랑 이미 풀어보신 과목 1 정보보호 위험관리 계획이 있고요. 오늘 풀어볼 과목은 과목 2 정보보호 위험평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위험 대응, 그리고 심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관리체계 운영, 위험 대책 관리 이렇게 5개의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목 2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기 앞서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관리체계,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 회사에, 우리 조직에 이런 관리체계를 수립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서 단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새로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반을 마련하고요. 그 이후에 기반 마련이 된 거에 기반해서 위험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관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보호대책 선정된 보호대책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또 병화점이 있을 경우에 개선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기반 마련에서 회사나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진의 관심과 참여인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고 또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자원을 할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참여가 기반 마련에 처음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 관리 체계를 최고 책임자가 본인이 책임지고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조직 내에 다른 팀들이나 부서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 관리 체계가 어디까지 커버할 것인지 범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은 우리 조직에서는 관리 체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전반적인 방향이나 의지를 보여주게 되는 정책 수립을 하고 이 이후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자원활동, 인력과 예산을 할당받게 되는 이렇게 기반 마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활동까지 되었다 하면은 다음에 위험관리로 넘어가게 돼서요. 기반 마련에서 정했던 범위 설정했던 범위에 있는 자산들을 모두 식별하고요. 그 자산들의 현황 및 흐름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게 된 식별된 자산과 파악된 현황 흐름을 가지고 위험 평가를 수행하게 되고요. 위험 평가 결과를 가지고 보호 대책을 선정하게 되는 거죠. 이 보호 대책을 선정할 때는 또그 관리 체계 인증 기준에서 어떻게 선정하면 된다, 또 어떻게 구현하면 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보호대책에 대한 요구사항, 이렇게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구현해라 보호대책 요구사항이 있고요. 또 우리 조직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개인정보 보호까지 같이 커버하면서 관리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보호대책 선정과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호대책 선정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운영 부분에 있는 보호대책 구현이고요. 보호대책을 구현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식별을 하고 또 그들에게 보호대책 구현된 내용을 알려주는 보호대책 내용에 대한 공유가 있고요. 그 이후에 운영이 잘 되는지 운영 현황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운영까지 된다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이 관리 체계에서는 일을 운영이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또 더 낫게 될 수 있도록 점검과 개선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법적 요구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고, 또 실제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또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개선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보호 관리체가 수립되고 운영되고 또 점검 개선까지 되는 한 사이클이 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호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향후에 강의를 하면서 또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호대책 요구사항은 정책, 조직, 자산관리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대한 부분, 물리적인 부분, 그리고 인증이나 접근, 암호화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뭐 개발 보안이라든가 운영 관리, 또 보안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고 예방 및 대응, 재해복구까지 이렇게 12개 보호대책 요구사항 내용들이 있고요.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을 보시면 말 그대로 처리 단계별 수집 시 보호 조치, 또 수집 이후에 보유 및 이용 시 보호 조치 이렇게 되어 있고, 이용이 끝나게 되면 파기를 해야 되니까 파기 시 보호 조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제공할 때는 어떤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지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 전체 처리 단계에 있어서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풀면서 말씀드렸던 팩트라는 것이 이런 관리 체계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관리 체계에 보시면 위험 관리의 위험 평가라고 있습니다. 인증 기준으로 보면 1.2.3 위험 평가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제 주요 학위 사항들을 보시면 첫 번째가 조직에 맞는 또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위험 평가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가. 그것이 팩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위험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또 수립한 관리 계획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또 필요한 시점에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 연 1회 계획 수립 시행 팩트가 되겠고요. 또 조직에서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 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을 식별하는가. 목표 위험 수준 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식별 및 평가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결과 보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제가 팩트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나온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아시면 전체적인 그림과 함께 제가 팩트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과목 2의 정보보호 위험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문장의 가로 안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위험 분석 반복론에 관한 것인데요. 문제 의도는 위험 분석 반복론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팩트로 좀 말씀드릴 것은 복합 접근법이라고 해서 복수개의 위험 분석 방법을 같이 수행하는 것을 보통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특히 상세 위험 분석과 베이스라인 접근법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복합 접근법은 고위험 영역은 상세 위험 분석을 수행하고, 이 이유는 고위험 영역에 많은 노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그리고 정확한 위험 분석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영역은 노력이 좀 덜 들어가는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베이스라인 접근법인데요. 베이스라인 접근법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해서 베이스라인을 정해놓고 그 베이스라인에 맞는지 체크리스트 같은 걸 활용해서 위험 평가를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이 외에도 뭐 비정형 접근법이라든가 상세 위험 분석법, 그리고 위험 및 시나리오 기반 등등의 여러 가지 위험 분석 방법론이 있습니다. 답은 2번 베이스라인 접근법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위험 평가 방법의 하나인 상세 위험 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위험 분석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근데 이 상세 위험 분석법이라는 것은 잘 정립된 모델에 기초해서 자산 분석, 위협 분석, 취약성 분석의 각 단계를 수용해서 위험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보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분석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채택한 위험 분석 방법론을 잘 이해해야 한다. 맞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비정형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고급의 인적 자원이 필요 없다. 이것은 틀린 말이고요. 상세 위험 분석법은 잘 정립된 모델에 기초해서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이 따로 정해져 있는 베이스라인 접근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해서 수행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고급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3번,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가장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상세하게 분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번, 자산 분석, 위협 분석, 취약성 분석 각 단계를 수행해서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 설명드렸던 팩트랑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2번, 고급 인적 자원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필요하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위험 평가의 정의로 옳은 것은, 문제의 의도는 위험 평가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용어들은 위험, 위협, 취약성, 위험 분석, 위험 평가, 위험 관리 등이 있습니다.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해서 손실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말한다. 위험의 정의를 말하고 있고요. 2번은 자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원치 않는 사건의 잠재적 원인 또는 행위자, 이게 위협이죠. 3번은 조직의 자산에 대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자산에 대한 위험을 분석, 그리고 이런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 대비 효과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 관리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4번이 위험 평가의 정의인데요. 분석된 위험을 수용 가능한 위험과 대비하여 위험의 대응 여부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이게 이제 위험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정보보안 위험 관리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위험에 대한 정의 또 위험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정보보호관리체계, 그리고 개인정보보안 보호관리체계 등 이 보호관리체계들은 위험평가가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시고 또 그런 컨셉들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번. 다음 문장이 설명하는 것은 위험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어, 위험 분석 평가 대책 선정을 포함하는 전체 절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 문제의 의도는 위험 관리의 정의를 알고 있는가 하는 거고요. 뭐, 이 전번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 관리의 용어들과 더불어 위험 관리의 정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평가의 방법의 하나인 정성적 분석 방법에 대해서 틀린 것은, 위험 평가 방법을 정성 정략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가이고요. 정성적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 정량적이라는 건 어떤 숫자, 단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위험을 어떠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묘사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질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성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2번, 매우 높은, 높음, 중간, 낮음, 5점 척도, 10점 척도의 점수화가 사용되기도 한다. 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척도 점수화를 사용되는 것도 정성적 분석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파이법, 순위결정법, 시나리오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예, 그 대파이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방법이고, 순위결정은 요 위에 나오는 척도 점수화가 사용돼서 그
척도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하고 또 시나리오 법은 이런 시나리오에는 이런 위협이 있다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셋 다 정선적인 분석으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위험평가 결과가 금액, 기간 등 단위로 산출되는 것은 당연히 정량적 방법이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다음 중 위험평가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의 의도는 위험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인데요. 위험평가 절차, 팩트는 먼저 범위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범위 결정이 위험평가의 절차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범위가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대상으로 위험평가를 할지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범위는 결정하는 것이 맞고 그 이후에 범위 내에 모든 자산을 식별을 하고 그 식별된 자산에 대해서 가치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협, 위협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후 그 위협이 우리 자산에 어떤 취약성, 우리 자산에 있는 어떤 취약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위협에 대해서 같이 평가와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성 평가를 진행하게 되고요. 자산 식별 이후에 위협 평가와 취약성 평가는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고 취약성 평가를 하다가 위협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도 진행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위협 먼저 취약성 평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평가된 것들, 자료들 그리고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보호 대책을 가져갈 것인가 보호 대책 평가를 하게 되고 보호 대책에 적용한 이후에도 남게 되는 잔존 위험을 평가해서 우리가 이것을 수용 가능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의사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잔존 위험이 너무 크다 하면 다시 좀 보호 대책에 대해서 평가로 돌아가거나 하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되겠죠. 그럼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위험 평가의 시작은 조직이 보유한 자산의 범위의 결정과 식별로부터 시작된다. 예, 맞죠? 2번 자산 분석 단계에서는 최대한 상세하게 자산을 분류하고 목록을 작성한다. 자산 식별 맞습니다. 3번 자산에 대한 모든 위험 및 취약성을 빠뜨리지 않고 분석해야 한다. 예, 모든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옳지 않은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능하다면 모든 위협과 취약성을 빠뜨리지 않고 분석하면 좋겠지만 모든 걸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이고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도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및 취약성 분석 단계에서 파악한 위험을 원천 위험이라고 한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보기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항상 이런 말이 들어가면 뭔가 자세히 보시고 문제를 푸실 때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적합한 내용은 문장의 내용은 위험 평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팩트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평가 단계에서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자산에 대한 위협 취약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위험 및 취약성의 정도에 따라서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 손상에 따른 잠재적인 모의 규모를 평가할 것인가. 손상이 오면 손실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위험 평가를 할 때는 손실 규모도 당연히 평가해야 하고요. 또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손실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금액이 엄청나게 크더라도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라면 우선순위 좀 낮출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손실의 규모 그리고 발생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조직의 위험평가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인력이 아닌 것은 위험 수행 인력에 대해서 위험 수행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특히 인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문제의 의도이고요. 위험 평가를 수행할 때 전문가, 위험관리 전문가,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 법률 전문가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무자들, 실제로 그 해당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 필요하고요. IT나 보안뿐만 아니라 현업 실무자들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부 컨설턴트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번에 보시면 정보 주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보 주체는 고객을 보통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위험 평가를 정보 주체를 포함해서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정보 주체란 개보법의 정의에 따르면 해당 개인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 망법상에 이용자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이용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랑 이용자란 단어에 대한 개념은 좀 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별된 정보자산의 중요도 결정, 보안 등급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중요도와 보안 등급 결정 산정 절차를 알고 있는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행되는 순서는 분류기준 보안 등급 수립을 먼저 하고요. 분류기준에 대한 수립, 보안 등급 기준에 대한 수립,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자산을 식별하고 식별된 자산들을 분류하고 보안 등급을 부여하고 그것들을 목록으로 문서화한 이후에 어, 주기적으로 최신화하는 이런 절차들을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법적 요구사항이나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 각 자산의 특성에 맞는 보안 등급 평가 기준을 결정한다. 예, 옳은 거죠. 보안 등급 수립이 되어야 하니까요. 2번 정보자산에 대해 신규 도입, 변경, 폐기되는 자산이 많지 않으면 2년에 한 번 현황 조사를 수행한다. 예, 정기적으로 하는데 보통 정기적인 건 1번을 얘기하는 거고 2번의 답이 매우 가까운 것 같습니다. 3번 보안 등급 산정 시 서비스 영향, 이익 손실, 고객 상실, 대외 이미지 손상 등을 고려한다. 이런 부분들 같이 고려해야 되고 물론 기무가 CIA 그리고 법적 중거성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1, 3, 4번이 매우 맞고 2번 같은 경우에 보통 중요한 위험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또 이에 대한 어, 문서 목록에 자산 문서 목록에 최신화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의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보자산의 중요도를 평가한 것인가? 네,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건데요. 앞서 문제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무가 사업 영향도, 평판, 법 준수 이런 부분이 다 중요하고요.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로부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해커가 공격을 감행했다 해서 홈페이지에 변조를 발생시켰다. 변조를 발생시켰다는 것은 원래 있는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로 바꿨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이 임의로 변경되거나 고객의 주문 정보가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잘못된 주소로 배송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쇼핑몰은 이런 문제가 심각해서 잠정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 뭐 잠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에서 사업을 중단시킨다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이런 문제들이 너무 커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쇼핑몰 입장에서 홈페이지는 중요도가 매우 높은 자산이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 정보가 임의로 변경된 경우로 무결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무결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ISRM 샘플 문제 강의 3회를 진행을 했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4회에서는 과목 2의 11번부터 20번까지 10개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풀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 강의가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